직장인들의 거칠 것 없는 수다가 시작된다. 직장인들의 찐한 직업 토크. 자타공인 프로. 안녕하세요. 자타공인 프로의 진행을 맡은 김민희입니다. 오늘 직장 앞담화를 아주 솔직하고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실 직장인 세 분 모셨는데요. 각자 자기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기업 식품회사 영업관리직으로 1년차 일하고 있는 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IT 쪽 프로그래머 생활하고 있는 30년차 탱입니다. 4년차 디자이너 구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 분 모셔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가면을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이 직장 생활에서 있었던 일, 할 말, 못할 말 다 하겠다. 약간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되는데 오늘 주제는 사내 분위기로 잡았습니다. 요즘 취준생들 아니면 이미 회사를 다니고 계신 직장인분들, 이런 회사 분위기는 정말 싫다 하는 탑 5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좀 생각나는 거 있으신 분? 저요, 구리. 네, 구리. 사무실마다 분위기가 좀 절간 같은 곳이 있잖아요. 아무 말도 없이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만 나고. 맞아요. 근데 일하는 것도 어쨌든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좀 대화는 오가야 되는데 너무 그럼 전 조금 그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차피 자주 보는 사람들인데 조금 밝고 좀 이렇게 친구 같고 이러면 좋은데 정말 각자 할 일만 하고 조용히 나눠져 있고 약간 어떻게 보면 독서실 같은, 여기가 회사인지 독서실인지 요거 랭크되어 있을까요? 독서실 문화 4위입니다. 네, 직원들끼리 교류도 좀 없고 사무실도 굉장히 삭막하고 적막하고 각자 할 일만 하는 이런 분위기를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어떤가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서실 문화보다는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교류하고 이렇게를 해야 내가 모르는 게 있더라도 누구님 이거 혹시 이거 모르겠는데 혹시 이것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편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 좀 친해질 수 있어서 자유롭고 좀 편한 분위기 이런 거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직원들끼리 굉장히 자유롭고 편안하고 친해요. 그래서 회식도 많이 가고 야근도 막 으쌰으쌰 하면서 하고 이런 거는 그럼 괜찮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회사 들어가기 전에 회식이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맛있는 거를 먹으니까 한 1차 정도만 하고 헤어지고 다음날 또 출근해서 준비하고 이러면 좋은데 뭔가 9시, 10시 막 새벽까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하는 거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심시간에도 회식을 할 수 있는 거고 맛있는 거 이렇게 먹는 거 하더라도 업무 시간에 만약에 회식하자고 하면은 대부분 사원들 되게 좋아하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하지 말고? 네, 팀장님이 힘내야지. 네. 지금 화나신 것 같은데요, 부장님. 보통 저도 신입사원 때는 바로 집에 가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그러고 싶었는데 그렇죠. 보면은 회식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회식이 그냥 그 회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술자리로 이어지고 노래방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뭐 당구를 치거나 뭐 그런 걸 하고 또 다시 술자리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새벽 넘어서 새벽 한 2시, 3시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되게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막 한 3, 4회씩도 되고 그러니까 네. 회식 야근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잦은 야근과 회식이 고질화된 밤샘 문화 무려 2위입니다. 지금 대망의 1위와 5위가 지금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요. 혹시 조금 더 생각나시는 분 계실까요? 아리님! 네. 아무래도 좀 시스템이 없고 좀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아서 막 물어보면은 나도 몰라 이러면서 약간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시스템 이런 게 정확하게 갖춰지지 않아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런 거 좀 되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좀 체계가 없고 물어볼 때도 없고 매뉴얼도 없고 그래서 마음 서러워지는 경험 다들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무려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무정부가 너무 짜증나는 게 저는 분명히 디자이너로 입사를 했는데 막상 보니까 엑셀을 다루고 있고 거래처를 가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진짜. 난 디자인 하려고 왔는데 봉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저만 그래요? 저도 사무직으로 영업관리직으로 들어왔는데 진짜 제가 막 무거운 거 다 들고 거기 진열 다 하고 1인 다역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근데 옛날에는 더 심했을 것 같은데. 그게 이게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 나올 때 간쓸개는 집에 현관에 두고 나온다처럼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생활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생활하잖아요.
이 프로의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불만들은 다 가질 수 있는데 어떤 생계가 달려 있고 그런 게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되게 부차적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견디다 보면은 또 다시 좋아져요. 그러니까 늘 나쁘지는 않고. 이게 견디는 게 저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퇴사하면 약간 막 패배자다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견디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진짜 제가 너무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그러면은 저는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제일 쉬운 게 퇴사예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리셋시킬 수 있잖아요. 이런 시기는 되게 주기적으로 와요. 그냥 1년 차에도 오고 3년 차에도 오고 5년 차에도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4인 가장인데 4인 가장이 만약에 그만둔다 그랬을 때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될 거냐는 어떤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들한 고민들은 내가 생계가 끊겼을 때의 그 고민보다는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리님이나 구리님 같은 경우는 MZ세대잖아요. 결혼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요즘은 좀 윗세대랑 젊은 세대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과감한 도전 또는 뭐 멀리 보면 퇴사까지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리님 어떤가요? 어쨌든 1인 가정도 내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퇴사는 조금 고려를 하자. 대신 이직을 하자. 연봉을 높이자. 네, 그게 솔직히 현명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퇴사하면 진짜 저도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만약에 그 저희 탱이님 같은 위치라면 내가 만약에 생계를 좀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입장이다. 요래도 아까처럼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퇴사를 하면 되지. 근데 일단은 요즘에는 저희 세대에서는 오히려 이직이 좀 당연시되는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뭐 상사의 문제라든지 일의 문제 이런 게 조금 사소한 문제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이 잘 맞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좋은지 문화 이런 거 괜찮은지 이런 거를 더 많이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저기 아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그 철없는 둘째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1년 차가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 자체는 저한테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3, 4년 차 대리급 이상으로 올라가야지 전체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신입 때는 되게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그리고 나하고 안 맞으면 바로 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되게 다독여야 돼요. 되게. 그래서 신입 사원들은 되게 각진 모양이다. 그래서 정으로 막 두들겨갖고 곡선을 만들어놔야지 그때부터 되게 이제 유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할 때는 좀 감안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일도 잘 맞고 그리고 사람도 좋고 이러면 전 진짜 뼈 묻고 진짜 열정적으로 잘할 자신 있습니다. 마음에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면은 실질적으로 자기만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지.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맞춰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조직이잖아요. 안 맞으면은 맞는다고 계속 세뇌를 시켜야 돼. 저희 아들은 이런 얘기 안 듣거든요. 근데 이 신입사원은 잘 듣네 그래도. 이 자세 충분히 됐어. 이 정도면 3, 4년차까지 갈 수 있어. 저희가 지금 2위부터 5위까지만 나오고 1위가 아직 안 나왔어요. 제가 힌트를 살짝 드릴게요. 약간 이렇게 세 분 이렇게 보셨을 때 만약에 태인님이 아리한테도 야, 무슨 퇴사야 이렇게 얘기하고 구리한테도 야, 좀 버텨 막 이렇게 한다면 아리! 어떤 문화? 아리! 네. 꼰대 문화! 꼰대 문화! 혼자 자기 독불장군식으로 혼자만 막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런 문화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표자 중심의 독불 장군식 독재 정권 문화가 1위입니다. 요즘에는 기업 평가 이런 것들도 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할 수 있잖아요. 적나라하게 실제 재직했던 분들이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 뭐 꼰대 문화다, 독재 문화다 뭐 이런 거 많은 기업은 또 취준생들이 기피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좀 약간 궁금한 게 제가 이제 꼰대 세대잖아요. 그게 이 MZ 세대가 생각하는 그 꼰대는 어떤 건지 꼰대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되게 순한 사람이거든요. 꼰대가 아니고. 이걸 모르면 꼰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내가 좀 선호하는 기업 문화, 이런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그런 사내 분위기를 키워드 하나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누구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아리님. 가족. 어떤 의미에서 그런 가족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뭔가 저희 가족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의견을 되게 개진하기 편하고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좀 회사도 신입사원들 입장에서 좀 질문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자신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되게 편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면은 내가 이 회사에 도움이 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런 그런 자존감이 되게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탱이님 생각하셨나요? 저는 오은영? 오은영. 네. 오은영 박사님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어떤 의미에서? 회사 생활은 되게 외로운 생활일 수도 있거든요. 자기만의 어떤 주어진 롤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런 고민을 누군가에게 얘기해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는 힘들어도 충분히 견딜 수가 있거든요. 얘기를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그런 조직 문화. 그게 제일 선호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고충이나 나의 어떤 어려운 애로사항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오은영 박사님이 모든 기업에 이렇게 좀 네, 그렇죠. 최고죠. 1회사 1 오은영 박사님 좋죠. 이렇게 너무 있으면 좋죠.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리님. 구글?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디자이너다 보니까 창의성이나 자율성이 좀 더 부여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당연히 저도 책임을 져야겠죠. 하지만 기업도 저한테 일을 시킨 만큼 책임을 져주는 그런 문화가 있는 회사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디자이너로 일을 하시는 만큼 그런 자율성, 책임 이런 것들을 좀 주는 그런 회사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세 분이 생각하는 선호하는 기업 문화 각기 다른 키워드로 잘 들어봤고요.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선호하는 기업 문화, 좋은 회사는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자타고민 프로였습니다.